안녕하세요. 네. 설날을 즈음하여 인사 올립니다. 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새롭고 뜨겁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희 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다 받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이 네. 주시는 그 한 해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사님께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예, 복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명절입니다, 목사님. 네. 명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한복을 네. 같이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멋있으세요. 예. 그만할까요? 근데 사실 명절이 너무 즐거운 축제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날, 이 좋은 날이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가족 간에 어떤 싸움도 많고 네. 갈등도 있고 특히 부부싸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네. 명절이 지난 다음에 이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죠. 예. 사실 이 명절 때 뭔가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되고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라디오 진행할 때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아픔을 갈등을 한 방에 날려드릴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예. 뭔가 마음속에 굵은 느낌표 하나가 새겨질 것 같은 좋은 그럼요. 예감. 마침표도 찍어드립니다. 어머. 더 이상 우리 갈등은 없다. 방황은 없다. 오늘 있는 부어 없는 부어 다 찍는 시간 예. 소개해 주시죠. 그분들이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 한국 가정사역의 국내 1호 두산달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든 이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어디든 찾아가는 국내 1호 크리스천 부부 강사 두상달 김영숙 부부. 여러 권의 책과 강연을 통해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데 앞장서는 가정 지킴이 두상달 김영숙 부부의 살맛나는 이야기를 회복에서 만나봅니다. 그만해. 난 얘기를 하자고. 머리 아파.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왜 그래? 네, 어머니 이번 설에 어떻게 하죠? 아웃소싱 하지 뭐. 내가 이랬어요. 갈등을 즐기면서 오전에 시가댁에 왔으면 오후는 친정집을 가라. 뭐가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 한마디가 내한테 엄청난 격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런 한마디들이 인생의 교훈이 되고 인생의 좌표가 되는 거가 있거든요. 네, 네. 우리 가정사역의 대명사 우리 두상달 장로님과 또 김영숙 권사님 모셨거든요. 네. 자, 어떠세요? 정말 근데 평온함이 느껴지면서 음. 뭔가 이 알 수 없는 내공 이런 게 장풍처럼 확 밀려오면서 오늘 굉장한 걸 네.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두 분을 모신 또 지금 이 명절 기간이라서 네. 맞아요. 좀 우울한 얘기지만요. 그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이혼하지? 뭐 더 이상 못 살겠다. 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 걸까요? 이 명절이 이제 갈등이 평소에 가졌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갈등은 치유되고 아멘. 상처는 회복되고 아멘. 갈등이 변해서 화해의 장소가 되어가지고 네. 명절 이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번에는 명절 이혼이 줄었다. 그렇죠.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와, 영혼이시네요. 명절 기분이 줄었다. 네, 저희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정말 또 이 시청자 여러분의 네. 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지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짧은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들어보시고 네. 도와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사연은 맞벌이에 육아에 시달리는 결혼 5년 차 주부입니다. 우리 부부는요, 명절이 다가오는 며칠 전부터 날카로워집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기 싫어서 입이 나왔다고 입이 나왔다는 얘기는 저는 아주 적응이 안 돼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 얘기인 줄 알고. 입이 나왔다고 하는데 남편이 명절 때만 되면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말투가 됩니다. 시댁에 가면 저를 마치 부리듯이 하고요. 게다가 시댁이 멀어서 친정에서 명절을 새는 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명절 때 시댁에 갔다 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남편은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저희 부부의 평소 사이마저 나빠질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절박하게. 맞아요. 네, 저도 읽다가 확 감정이입을 네. 해버렸네요. 그렇죠. 특히 그 친정집에 못 가는다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지나치게 자기중심 네,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명절이라는 건 다 기대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정말 1년에 한 번.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화기애애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왜 갈등의 씨앗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부부들이 조금씩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 이제 명절을 통해서 시댁을 가야 되는 문제, 또 친정을 못 가는 문제, 이런 게 이제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서 이제 이것을 남편한테 공격하기 시작하고 남편은 이것을 시댁에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내한테 잡혀 사는 남편이 결코 아니다. 난 큰 소리 치고 살아.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제 본가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자기 집에서는 뭐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다가 절대 설거지도 안 하고 딱 이렇게 네.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근데 그걸 보는 아내는 또 약 오르고 속상하잖아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여기 오면 또 이러는구나, 더 그러는구나 이러면서 약이 올라서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가댁을요 가고 싶은 시가댁이 되어요. 근데 명절이 되면 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 같은 것도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많이 준비하고 또 돌아갈 때 바리바리 싸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음식도 조금 적게 마련하고 왜냐면 그 시가댁에 가면은 뭐 온종일 그 부치하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남자들 거들러지도 않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시가댁에 가고 싶은 그런 시가댁에 만들고 또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가댁에 가서 실은 남편 하나 보고 왔는데 남편도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시가댁 눈치만 봐요. 그러면 내 안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서 싸워요. 갈 때부터 벌써 그게 다가오면 먼저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데 가서 일할 때도 아니게 하라 뭐 입이 들어가가지고 상태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아니, 해가지고. 그리고 되게 남자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가고 싶은 시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 남자분들은 그거를 싸우자는 걸로 받아들이고 아, 좀 피곤하게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만해. 아니, 난 얘기를 하자고. 아, 머리 아파. 밖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너까지 왜 그래? 그래서 여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걸 다 싸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내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네. 내가 지금 가는데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 만날 거, 자기 형제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애기같이. 네. 근데 이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요. 네. 가다가 자기 본가가 가까우니까 딱 자기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지금 난 내려가는데 엄마가 그때 끓여줬던 엄마가 늘 끓여주는 된장찌개 있잖아. 그거 꼭 먹고 싶어 엄마 빨리 준비해줘. 아이고 수연이 엄마는 그 맛을 못 내. 아이고 저런. 와. 금기어죠, 금기. 맞아. 그러다가요. 가기 전부터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화가 난다기보다 약간 빈정이 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내가 된장 안 끓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겪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분들은 누리시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남자 사연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나요? 그럴까요? 그러면요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서로 비교가 되니까. 예. 그러면 남자분 사연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신데 네. 결혼 1년이 안 된 남편입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고요. 육아를 생각해서 처가 근처에 삽니다. 갈등의 요소가 보이네요. 처가 근처. 저는 장서 갈등이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 저희 장모님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사사건건 너무나 참견이 심하십니다. 자상하시고 뭐 반찬도 잘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신경 써주시는 건 좋은데 도가 지나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부부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도 드려보았죠. 그 후로 어찌나 노여워하시고 삐지시는지 그러다 보니 아내도 서운하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 아이고, 또 저는 이런 사위가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저는 뭐 반찬도 안 해다 주고 잘 가지도 않는 이상한 장모죠. 저는 뭐 참견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관심.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전 지금 장모된 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 사위를 봤을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딸들을
떼놓지를 못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간섭이 되고 뭔가 자꾸 지적을 하게 돼요. 내 딸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뭔가 잔소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사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게 굉장히 서운했어요. 근데 우리 사위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엄마한테 직접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딱 끊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 대신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들도 너무 그 자기 딸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는 너 살고 나는 나 살자. 때때로 같이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하자. 이렇게 좀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것 이런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뭐 완전히 손 떼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예. 지금 두 가지 경우잖아요. 네, 남자, 하나는 고부 갈등, 하나는 장서 장서 갈등. 갈등. 그 옛날에는 고부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요새 와서는 고부 갈등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고 장서 갈등이 되게 늘어나요. 왜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목소리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 나타나는데 지금은 여자들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모계 사회가 됐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중심. 능력 있는 이제는 분들이 많아져. 네네. 심지어 내 딸이 그렇게 살 딸이 아니네. 그쵸. 이런 식으로까지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갖고 이제 저 장모님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장서 갈등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네. 10월 달에 장모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장모 날에 사위가 갖은 애교를 부리면서 장모한테 선물을 하고 갖은 아양을 떨어야 살아남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내공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떠나줘야 해요. 자녀로부터 떠나지 않고 결혼시킨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떠나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더라고 했잖아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떠나지 않고 결혼을 시킨 남자와 여자를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Not between, but beside. 사이에 끼지 말고 옆으로 빗겨주라. 이게 중요한 제일 원리. 어려운 포지션 아닌가요? 그죠? 맞아요. 어딘지 못 찾아서 못 가는. 근데 그럼 이 두 분은 어떡하나요? 이제 각자 좀 지혜를 짜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도요. 예. 예를 들어서 고부 갈등일 때는 설령 내 아내가 잘못하더라도 남편이 확실히 아내 편을 먹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지지해주고 아내 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가댁에 가면 전부 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령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정해줄 뻔하면요. 또 내가 남편한테 존중을 받으면 시가댁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해요. 근데 남편마저 나를 무시해버리면 시가댁 식구가 다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편은 아내 편을 들고 또 또 장서 갈등 시에는 네. 아내가 확실히 남편 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부모한테 배반을 때릴 정도로 그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부부 중심. 네, 그건. 그 배반을 때릴 정도로 오. 잘라줘요. 그러니까? 끊어야. 네, 그렇게 해야 문제가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지. 그건 정말. 그런데요,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이 예.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내 아내 건드리지 말아요. 내 아내 잘해줘야 돼. 내 아내 심기 건드리지 말아요. 이렇게까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 아내 편이에요. 와. 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섭섭했죠.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럼요. 막상 당하니까 그렇죠. 감정은 그게 아니라 이론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까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효자예요.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이제 제 처하고 뭐 얘기 좀 이렇게 했어요.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가. 사실은 몰라요. 이 컴퓨터도 보다 보면 싹 날아가 버리면 전화하고 야 이거 날아갔다 어떻게? 아니, 사실은 그거는- 모르죠. 아니, 완전 기술적이에요. 이렇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섭섭해서 완전 섭섭하죠. 정말 다시는 이 녀석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시겠다. 진짜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로 걔네들 둘이 뭐든지 결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